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퓨리나 온라인 한우 세미나 아이띵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기레그리 퓨리나 추구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웅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송아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강의를 요약해보면 한우 농가가 규모화되고 일관 농장이 많아지면서 우시장에 나오는 우량 송아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그만큼 우량 송아지의 가치가 올라가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비육하는 농장들의 사업 성패는 우량 송아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로 결정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송아지 시장은 어떻게 달라졌고 고곡물가, 고환율 등 불확실성이 강한 한우 산업에서 어떤 송아지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량 송아지를 확보하는 자가 승리한다 버전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큰 축제가 있었죠. 바로 5년마다 열리는 화우 공진회가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가고시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가고시마는 1970년 그리고 이번 2022년 화우 공진회를 개최해서 총 2번 화우 공진회를 개최했는데 2번 개최한 현은 가고시마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인에게는 가고시마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본 내에서 화우로 아주 유명하고 개량도 정말 잘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화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라는 테마로 맛에 관한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는 큰 테마를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가치라는 게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우와 가장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화우에서 배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 찾기 위해 저도 어렵게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종후부, 비육후부, 특별부 중 첫째 날에 심사한 종후부의 육성후 심사 사진입니다. 이번 12회 화우 공진회에서는 종후 248두, 비육후 166두가 출품되었고 특별부에서는 24개의 고등학교와 농업대학교에서 출품되었습니다. 지난 11회 대회까지는 육량, 육질 2개의 평가 항목으로 심사하다가 올해부터 새롭게 지방의 질이라는 평가 기준이 추가되어 육량, 육질, 지방의 질을 1대1대1로 평가했습니다. 지방의 질이라는 항목은 육질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등심 내의 지방의 조성과 각 지방산의 함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맛에 대한 기준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종후부에서는 가고시마 현이, 유구부에서는 미야자키 현이 우승했는데요. 비유구 부문에서 우승한 미야자키 현의 화우 등심 사진입니다. 생후 원령은 23개월이고 도체중은 436.9kg, 마블링 스코어는 최고인 12번, 육질 등급은 최고 등급인 A5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승한 화우는 킬로그램당 10만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원에 낙찰되었는데 436kg을 곱하면 한 마리에 4,369만엔, 하나로 치면은 4억 3천만 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일본 경매사상 처음으로 킬로그램당 10만엔을 돌파했다고 하고 화우 공진의 역사상 최고가로 낙찰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한우 농력 평가대회가 열리지만 일본은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또 각 현을 대표해서 한 마리씩만 선정되어 전국이 경쟁한다고 하니 행사의 퀄리티 자체가 조금 더 높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화우 공진회에서 또 다른 관심 가는 부분은 바로 송아지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고 다양한 송아지 관련 제품들을 홍보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진을 몇 장 찍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송아지 허치, 송아지 보온을 위한 옷, 대용류 급이기, 목도리 등 다양한 송아지 관련 시설, 장비들도 많았고요. 먹거리로는 일반 대용류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에는 초유 대용류를 홍보하는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번 화우 공진회에 참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송아지 전용 목걸이, 송아지 전용 위내 센서 등 ICT 장비도 많이 보였습니다. 다른 구간보다 유독 송아지 관련된 제품들이 많은 걸로 보면 일본 화우 산업에서도 송아지에 대한 뭔가 니즈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육질과 용량에 있어서 개량은 이제 모두 완성되었고
더 이상 개량해서 발전하기 힘들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우의 평균 도체중은 생후 30개월령에 513kg이 나오고 있고 등급 출연율은 우리나라 기준 2+ 이상이 8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우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첫 번째로 맛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송아지 초기 성장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흑모화우의 비육 산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번식 전문 농장에서 생후 10개월까지 키우고 10개월령 송아지를 비육 전문 농장에 판매하여 생후 30개월까지 사육하는 형태인데요. 더 이상 개량으로 성적을 개선시킬 수가 없으니까 송아지의 초기 성장을 더 앞당겨 성적을 개선시키려는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갈수록 생산비가 비싸지니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송아지 초기 성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다고 합니다. 이번 일본 방문 일정에서 축산으로 유명한 토호쿠 대학의 교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일본 화우 농가의 현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TMR 사양도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 일본은 TMR보다는 배합사료와 볏짚으로 급여하는 농가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정밀 사양으로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일본은 10개월령 송아지 거래 가격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라고 하니 번식 농가의 수익성이 정말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포유기, 육성기 송아지 관리하는데 정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우도 고영양 사양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건너온 고급육 기술인 비타민 A 결핍 기술이 일본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량이 이제 완성 단계여서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한 결핍증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상황으로는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 배합사료 급여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고요. IST 장비는 업체는 많으나 비용 문제로 확산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축사를 신축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규모화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제한된 두수에서 최대의 수익을 내야 하니까 구입하는 송아지의 품질을 정말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는 송아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생산비가 높아지다 보니 우량 송아지를 통해서 농가의 수익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정말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한우로 돌아보죠. 고곡물가 시대가 조금 지나가나 싶었는데 요즘 환율이 1,400원대 이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우의 대체제였던 수입 소고기 가격이 비싸서 한우 가격이 어느 정도 좋게 유지됐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소고기 소비 국가에서 경기 침체로 소고기 소비량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으로는 현재 원령별 사육 두수로 볼 때 2024년까지 계속 한우 도축 두수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한우 가격을 높게 형성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우 소비량도 지난 6월 이후에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향됐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 수입 소고기 가격은 75%나 올랐고 한우는 20% 올랐습니다. 수입 소고기와 한우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소비자들이 한우를 그동안 많이 선택해 왔었던 것이죠. 최근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생산비가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수입 소고기 가격 역시 그만큼 더 올라갔으니 우리 한우 산업에 높은 환율이라는 것이 꼭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환율이 안정되고 생산비가 낮아지면 더 좋겠지요. 어쨌든 앞으로 이 수입 소고기 가격과 한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입 소고기와 한우 소비가 둘 다 안 좋을 전망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는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소고기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공급은 하락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소고기는 계속 비싸질 것이고 수입 소고기와 경쟁하는 한우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국내 한우 소비량이죠. 한우 소비량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최근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반영하듯 한우 번식 후 전망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송아지 생산 두수는 올해 2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최근 암소 도축률이 늘고 인공 수정률은 줄고 있습니다. 번식 의향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까지 송아지 산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 들어서 2020년 가격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송아지의 경우 숫송아지보다 그 하락세가 더 강하고 이는 암송아지 가격 하락, 암소 도축 증가, 한우 가격 하락이라는 종소 증세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불황일 때 우리는 암소 도축 증가로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송아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여 번식 후 농장들이 아주 많이 폐업한 전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까요? 이 역시 아주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한우 산업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산업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합니다. 국내 축산물 중에서 수입육과 비교해 차별화와 고급화에 성공한 유일한 산업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수는 있어도 산업을 뒤흔들 정도로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시한 미래가 미래의 한우 산업이 예측이 명쾌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만 앞으로 한우 산업이 불확실한 것만은 사실이고 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다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단연코 송아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도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개량이 잘 진행되고 있고 언젠가는 일본처럼 개량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송아지 초기 성장을 고민하듯이 우리도 개량과 함께 우량 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적으로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 퓨리나는 국내에서 우량 송아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 송아지 본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MPP 형태를 완성했고 대형유, 잎붙이기, 어린 송아지 3가지 구간에서 초기 성장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로 송아지 본 시리즈는 이 사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정말 많은 가치를 전달했다고 자부합니다. 송아지 본 사료를 이용하여 우시장 낙찰가 1등 우량 송아지를 배출한 농장에게 꾸준히 상패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2년간 전국 110개 농장에서 우시장 1등 송아지가 탄생했습니다. 송아지본 1등 송아지의 평균 낙찰가는 621만 원이었고 각각의 우시장 평균 낙찰가에 비해 무려 177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110마리의 1등 송아지들의 평균 원령은 7개월령이었고 체중은 303kg이었습니다. 이렇게 송아지본을 통해 초기 성장이 극대화된 우량 송아지들은 번식 후 농장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년 전부터 송아지본 사료를 통해 우시장 1등 송아지가 배출되었는데 이 송아지들을 추적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6개월령 체중이 크면 클수록 출하했을 때 도체중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맨 위 5마리의 사례를 보면 6개월령 송아지 체중이 250kg 이상인 우량 송아지들의 30개월령 정도 출하했을 때 생체중 900kg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적으로 미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 숫자로 우량 송아지의 가치가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송아지본 1등 송아지들의 출하 성적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표본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 다시 한번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초기 성장입니다. 6개월령 체중이 10kg 올라가면 출하 체중은 최소 50kg 이상 향상됩니다. 6개월령 체중이 30kg 올라가면 출하 체중은 100kg 이상 향상될 것입니다. 생산비가 올라가서 수익이 줄어 고민이 많은 한우 농가가 앞으로 도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체중입니다. 같은 출하 원령에 체중이 100kg 향상된다면 수익은 12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불확실한 한우 산업에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생산성입니다. 꾸준한 개량과 초기 성장을 통한 체중 향상,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미래의 한우 산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해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퓨리나는 송아지의 초기 성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송아지본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한우 초유 대용류 신제품인 초유 더 시그니처를 이번에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한우 암소는 젖소에 비해 초유의 양과 질이 부족합니다. 특히 IgG 함량이 중요한데 초유 더 시그니처는 국내 최고 수준인 IgG 30% 이상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기 성장을 위해 새로운 원료들이 많이 투자된 송아지본 잎붙이기 110 플러스와 송아지본 230 플러스는 기존 대비 6개월령 체중을 30kg 올려줄 수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퓨리나가 가고자 하는 우량 송아지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제품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오준표 박사께서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퓨리나 온라인 세미나 I think so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퓨리나에서 추구 연구 기술을 맡고 있는 오준표입니다. 저는 앞서 김웅 이사께서 강의하신 송아지 시장 전망과 경영 전략에 이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기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는 초기 성장이 향후의 출하 성적을 결정합니다. 이 그래프는 앞서 강의에서 김웅 이사께서 보여주었는데요. 초기 성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성장 곡선입니다. 가로축은 한우의 생후 원령, 세로축은 체중을 나타냅니다. 생후 6개월부터 출하 원령인 30개월까지 우량 우군과 일반 우군의 체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량 우군은 생후 6개월에 일반 우군에 비해 28kg의 차이지만 출하 시에서는 100kg 이상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초기 성장이 출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퓨리나는 어린 송아지의 성장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우 어린 송아지의 성장 기준을 180일령 6개월 말에 얼마나 컸느냐로 기준을 삼을 때 기존 송아지 제품에서는 170kg이었으나 3년 전 퓨리나는 생후 6개월 말 200kg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수많은 필드 테스트 결과 그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좋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6개월 230kg의 목표 체중을 제시하였습니다. 송아지는 체중만 많이 나간다고 우량 송아지가 아닙니다. 체성장과 더불어 반추위의 건강한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추후에 비육 구간에서도 꾸준한 사료 섭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겉과 속이 튼튼한 우량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추위 발달 단계에 꼭 맞는 사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송아지가 막 태어났을 때는 반추위가 전체 위중의 30%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 시기에는 반추위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송아지가 젖을 떼는 이유 전까지를 우리가 반추위 발달 제1단계로 부르겠습니다. 이 시기는 반추위의 건강한 발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추위 발달에 필요한 비섬유소 탄수화물, 예를 들면 전분 같은 성분이죠. 비섬유소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반추위 발달 제2단계는 이유 후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반추위가 많이 발달하여 반추동물로서의 제 기능을 잘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추위 발효를 천천히 진행시켜서 과산증을 막고 반추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추위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거기에 꼭 맞는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겉과 속이 튼튼한 우량 송아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멀티파티클 펠렛 또한 우량 송아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료입니다. 멀티파티클 펠렛이란 펠렛 사료에 옥수수 후레이크, 루핀 후레이크, 귀리 등이 들어간 사료를 말합니다. 텍스처 사료라고도 불립니다.
이 멀티파티클 사료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송아지의 반추위에서 쉽게 풀리는 펠렛과는 달리 그 물리적 입자도로 인해서 반추위의 육모 케라틴을 제거합니다. 육모 케라틴은 육모가 사멸하면서 생기는 굳은 살 같은 것으로서 텍스처 사료로 제거가 되어야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고 반추위 발달도 촉진됩니다. 텍스처 사료는 옥수수, 루핀, 귀리 등의 곡물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기호성이 좋아서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펠렛 사료에 비해 반추위에서의 발효 속도가 늦춰져서 반추위가 안정되고 소화율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실험에서 텍스처 사료는 펠렛 사료에 비해 높은 일당 증체를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사료는 단백질의 수준이 다른 구간의 소사료보다 더 높습니다. 이는 성장률이 빠른 송아지에게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6개월 말에 230kg의 우량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수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백질의 질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라이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원료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대두박입니다. 하지만 이 대두박은 어린 송아지에게 좋지 않은 항영양인자라는 것이 있고 또 반추위에서 많이 분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들을 보완하여 개발된 원료가 바로 특수처리 대두박입니다. 이 원료를 사용하면 필수 아미노산 공급을 충족시키고 항영양인자를 저감하여 단백질의 소화율을 향상시키고 반추위 암모니아 발생을 감소시켜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이런 특수처리 대두박의 영양적 장점은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퓨리나의 송아지본 프로그램은 6개월 말 230kg의 성장을 위해 퓨리나의 노하우와 기술이 집약된 우량 송아지 프로그램입니다. 송아지본 사료에는 반추위 발달 단계에 따른 영양 설계가 적용되었고 멀티파티클 펠렛 형태의 사료이며 특수처리 대두박이 적용된 사료입니다. 2022년 행해진 농장 시험 사양에서 송아지본은 6개월 말 230kg을 달성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송아지의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송아지는 태어날 때 사람과는 달리 면역체계가 체내에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미의 초유를 통해 면역물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유는 분만 후 1일 동안 어미의 젖으로부터 분비되는 매우 영양소 농도가 높은 우유입니다. 초유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매우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유는 송아지가 막 태어난 후 4시간 이내에 2리터 정도로 충분히 급여가 되어야 송아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우의 초유 분비량은 평균 0.5리터여서 우량 송아지에게는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초유가 부족하게 되면 송아지가 질병에 취약해지며 따라서 설사 등으로 폐사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초유를 충분히 먹은 송아지들과 그렇지 못한 송아지들의 생존율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파란색 송아지들은 초유를 충분히 먹어서 혈중 면역 항체의 농도가 10g/L를 달성한 송아지들인데 생후 8주년까지 약 97%의 생존율을 유지했으며 그렇지 못한 노란색 송아지들은 92%까지 생존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출생 초기 초유의 충분한 급여가 송아지의 생존율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현재 한우 농가의 번식우들은 평균적으로 초유의 양이 매우 부족합니다. 송아지의 폐사를 막고 건강한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미의 초유를 보완할 수 있는 초유 대용류가 필요합니다. 퓨리나에서 이번에 만들어 시장에 내어놓은 초유 더 시그니처는 고품질 초유 대용류 제품으로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밑바탕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의 핵심 초유 물질은 미국의 1등급 초유로 만들어지며 특수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용해성 및
면역물질 흡수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특수 제작한 포유 비닐백은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매우 위생적으로 초유 내용료를 급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한우 송아지와 일본 화우 송아지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초유 더 시그니처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닐백과 젖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균 상태인 송아지의 건강을 생각하여 일회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초유 비닐백에 50도씨의 물을 담아서 잘 섞은 후 젖꼭지를 달아 바로 급여하시면 됩니다. 분만 즉시 최소 1개의 초유, 가능하시면 2개의 초유를 급여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우 송아지 폐사율 제로, 그리고 우량 송아지 만들기, 이것은 양질의 초유를 충분히 급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